안녕하십니까. 한국도 이제 뭐 열심히 학생들 공부하고 또 대학 입시가 다가오나요? 이제 한국도?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 혹은 또 학부모는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미국도 요새 그 코비드 19 이후로 학교 시스템이 많이 변해서 여러 가지로 학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또 교사들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여기 나오는 그 사진은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아침에 어느 학교든지 가면 볼 수 있는 모습인데, 요즘은 뉴욕시리의 학교들은 원하는 사람은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고, 또 일부 학생들은 또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정도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. 미국 학교는 그 쉬는 기간이 한국이랑 완전히 다르죠. 일단은 학기 시작도 9월 달에 시작해서 6월 달에 끝나고, 또 뭐 겨울 방학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여름 방학은 길고, 한국은 일본식 시스템을 택해가지고 겨울 방학이 길죠. 그 겨울에 그 연료비도 아끼고 뭐 춥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. 근데 이제 미국은 여름방학이 길어야 가족들 간에 무슨 행사도 있고 또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것들도 배울 수 있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뉴욕시 퍼블릭 스쿨, 그 공립학교죠. 미국은 주마다 시마다 그리고 또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그 학교 문을 닫는 날이 다 틀립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미국 학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올해는 그 코비드 19 때문에 2주간 늦게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. 원래는 8월 첫 주에 노동절이 있죠. 미국은 메이데이 아니고 노동절이 8월 첫 주 월요일입니다. 그래서 그 지난 화요일이 개학인데 올해는 늦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고, 그래서 이제 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문을 열고, 제일 첫 번째 공휴일이 용키퍼였죠. 용키퍼는 유대인의 휴일입니다. 그래서 하루 쉬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학교마다 행사가 있었죠. 그래서 이런 날들은 뭐 학교가 문을 닫는 날은 아니고,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 데이가 있었습니다. 콜럼버스 데이는 요새는 콜럼버스가 노예 소유자였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이름을 붙이자 뭐 인디안 데이라고 하죠.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,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그 휴일은 노벰버 3드, 이날은 그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죠.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무조건 11월 첫 번째 화요일 그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죠. 근데 이날은 학생은 학교에 안 가지만 교사들은 그 학교에 가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컨퍼런스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학부모들이 교실에 가는 것이죠. 그래서 1년에 한 학기에 교사는 3번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11월 11일 날 올해는 베테랑스 데이, 제향 군인의 날이죠. 이날은 그 교사들도 역시 쉬는 날입니다. 그리고 나면 이제 하이스쿨, 저 같은 하이스쿨 선생은 그 Parent Teacher Conference Day, 그래서 하루는 애프터눈에 하고 하루는 이브닝에 합니다. 그 일 나가는 부모들은 저녁에 늦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보통 6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, 그래서 올해는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거 싫어하니까요.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만 있는 공휴일이죠. 땡스기빙, 추수감사절. 추수감사절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은 목요일, 금요일입니다. 물론 뭐 토요일, 일요일까지 합치면 4일 휴일이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. 겨울방학은 12월 24일부터 1월 1일까지 딱 일주일입니다. 그래서 항상 뭐 매년 똑같고, 그 다음에 이제 January 18 올해 그 레버넌 닥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,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인권운동가죠. 흑인 인권운동가 루터 킹 목사, 그 목사가 이제 그 날 기념하는
곳인데, 주에 따라서 이날이 또 기념일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또 어떤 시나 어떤 사립학교에서는 이날 학교를 문을 안 닫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월 1일이 그 봄학기 시작인데, 이날은 이제 학생들은 학교 안 가고 교사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데이, 교사 교육을 받는 날이죠.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루나 뉴 이어, 이것 때문에 쌈이 많이 났는데, 과거에 사람들이 자꾸 차이니스 뉴 이어 했고, 코리안들이 나서갖고, 우리가 차이니스냐, 우리는 아니다. 그래갖고, 음력설이죠. 음력설날 뉴욕시리만 닫습니다. 다른 데는 안 닫고, 뉴욕시리는 동양계 학생들의 그 파워가 세죠. 그리고 이제, 페브러리에 미드윈터 리세스, 겨울 그 일주일 동안, 이 프레지던트 데이하고 링컨 버스데이가 겹치는 그 기간에 그 미드윈터 리세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때 이제 2월 달이니까 남쪽으로 많이 여행들을 가죠. 그래서 플로리다 같은 데는 아주 바글바글합니다. 대학생들도 이때 방학을 많이 하니까요.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가을 학기 PTA 미팅 뭐 이런 게 열리고, 그래서 3월 달에는 그 학교가 문을 닫는 그런 날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뉴욕시리의 모든 공립학교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3월 말에, 원래는 이 스프링 리서스가 매년 4월이었는데 올해는 3월 말로 당겨졌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, 요때가 뭘 기준으로 하냐면, 그 주이시 할러데이, 패스오버,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, 원래 주이시 할러데이가 왜 그럼 뉴욕에서 이렇게 공휴일이 됐느냐. 예전엔 주이시 공휴일이 뉴욕시리 공립학교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. 근데 1970년대, 80년대에 뉴욕시리 공립학교 교사의 60%가 유대인이었거든요. 유대인은 제일 좋은 직업이 선생이죠. 랍비. 그리고 이제 선생이 못 되는 사람들은 장사를 시키거나 뭐 이런 걸 하는데,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날이 되면 일제히 결석을 해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그때 시장도 에드워드 카츠, 그 뉴욕 시장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바꿔버렸죠, 시스템을. 그래서 일단 학교는 뭐 문을 닫기 시작하면 다시 여는 건 힘듭니다. 메이 13이 되면 에드알 페이트, 이날은 그 모슬렘 할로데이죠. 그리고 4월 달 이제 5월 31일 메모리얼 데이, 현충일이죠. 그다음에 이제 6월 3일 애니버서리 데이는 뭐냐면 브루클린 퀸스 데이라 그러는데, 이날은 그 뉴욕의 브루클린하고 퀸스가 생긴 생일날입니다. 그래서 학생은 안 가고 교사들은 가서 이제 컨퍼런스 수업을 받고 뭐 이런 날입니다. 그리고 준 8, 2021년 얘기하는 겁니다, 지금. 이때도 다시 또 컨퍼런스 열리고, 준 25th가 라스트 데이. 그래서 학생들은 182일, 원래 그 법정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좀 짧아지게 됐습니다, 그게. 그리고 교사들은 이제 186일 정도 일을 하게 되죠.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다른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, 미국은 교사가 방학이 없습니다. 교사한테 방학이 없는 이유가 계약 자체가 10개월이죠. 물론 월급은 12개월에 나눠서 받지만 계약 자체가 10개월이기 때문에 그 방학이 없는 셈으로 치는 거죠. 그래서 그 방학 동안에는 소집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. 학교도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한국 학교들하고는. 물론 뉴욕은 이제 눈이 바닷가에서 굉장히 많이 오죠. 그래서 눈이 아주 많이 오는 날, 뭐 예를 들면 하룻밤새 한 30cm 이상 왔다, 뭐 이런 날은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날이죠. 이 스노우데이가 있죠. 그래서 뭐 나가서 노는 거, 뭐 그런 날로 인식이 돼 있는데, 올해는 이 코비드 19 때문에 뭐 학교 안 가는 학생이 반이기 때문에
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런 날들이.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의 그 학교들이 어떻게 문을 열고 언제 방학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한국과는 완전히 틀리죠. 그래서 뭐 이민을 와도 애들 학기 9월에 맞춰서 오지 않으면 좀 또 학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 학년 늦어지는 수도 있고 한 학년 빨라지는 수도 있고요. 대학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9월에 개학하고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학교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고 언제 방학을 하나 알아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